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순열 조금 진행했고요. 오늘 순열을 좀 마무리하고 교재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진도 나가는 거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그 이제 보충 프린트 나갔던 친구들은 이어서 같이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보충 프린트. 자, 일단 페이지 몇 쪽 보시냐면요. 저번에 제가 유형 10번까지 나갔나요? 11번. 아이고, 조금 더 나갔네요. 네. 12번부터 해서요. 좀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 기회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제가 순열이라고 하는 개념 조금 복습할게요. 자, 경우의 수는 뭐 넘어가고요.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게 자, 간단하게 말하자. 뭐라고 정의했어? 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했었죠. 맞지?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어? 10명 중에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었죠.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N, P, 자, R이라고 했었고요. 자, 여기서 N하고 R을 되게 강요했었죠. 그쵸?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정의했죠. 자, 그래가지고 이 녀석 계산하는 방법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계산할 줄 아니까. 알겠니? 자, 그다음 여러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이거였죠. 자, NP형 몇이었어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한 가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NPN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정의했죠?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보통 N 팩 이렇게 의미하고 했었죠. 자, 의미는 뭐야? 자, 1부터 자연수 N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N 팩이라고 정의했었지. 맞니? 자,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뭐였냐면요. 자, NPR이라고 하는 거를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방법도 우리가 연습했었죠. 그쵸? 뭐였냐면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N-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이거 써서 푼 적 있니? 아마 없을 겁니다. 100% 없을 겁니다. 알겠죠? 사실 우리가 NPR을 써서 굳이 풀지 않아도 풀 수 있었죠. 왜?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중요한 거 뭐였어? 자, 현우가 0 팩토리얼 몇이었죠? 1이었죠. 자, 이 증명 과정은 예를 통해서 했던 거 그것만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기본으로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증명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 행렬도 해야 되고 앞에 2차 부등식도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증명은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증명이 나온다고 하면 시험 대비 때 들어갔을 때 제가 언급하도록 할게요. 굳이 지금부터 하진 않을게. 해도 괜찮아? 자, 이 정도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유형 12번으로 갈게요. 162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2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이제 내용하고 머리 쓰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될수록 이 부분이 가장 쉽구나라는 거는 본인들이 더 느낄 겁니다. 알겠죠? 아무튼 볼게요. 자, 어느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 2명과 가수 2명이 있다. 자, 배우가 몇 명 있다? 2명. 그 다음에 가수가 몇 명 있다? 자,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4명이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한다. 근데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봐. 자, 얘네끼리 이웃하면 돼, 안 돼?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은 봐봐. 자, 배우 2명이 이렇게 자리, 두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보자. 배우 2명이 그냥 자리 2개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몇 팩토리얼이야? 2 팩토리얼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냥 2명 나열한 거야. 자, 그럼 나 뭐 할 거냐면은 가수가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는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반드시 둘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이웃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따라오셨어요? 내가 가수 2명을 이렇게 넣던 이렇게 넣던 둘은 떨어졌다고. 이해되니? 그럼 결국은 여기 몇 자리 중에서 3자리 중에서 가수 2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우리 뭐라고 배웠어? 순열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치? 그럼 3P 몇이야? 3P 2가 되고 가수와 배우가 동시에 나열되니까 곱해주셔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알겠니? 따라오셨어요? 자, 그 다음 1175번 보겠습니다. 1175번. 오늘 좀 많이 풀어볼게요. 자, 6개 문자가 있다.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 D, 자, E하고 F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끝에 A와 B는 이웃한다. A와 B는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웃하는 건 몇 개 취급하자고 했죠? 1개 취급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A, B, C, D, E, F, G라고 그냥 치환할게. 괜찮을까요? 따라왔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D하고 E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은 요 녀석과 C와 F를 먼저 나열할 거야. 이해됐어요? 자, G, C, F를 먼저 나열할 거니까 자리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해. 현욱이 괜찮아? 자, 그럼 몇 팩토리얼? 그냥 3명을 나열할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남아있는 문자가 D하고 E인데 얘네들은 이웃하면 돼, 안 돼? 이웃하면 안 되니까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야겠죠. 맞니? 자, 그럼 민서야, 사이사이에 들어간 자리가 몇 개 있어? 그럼 4개 중에서 누구만 들어가면 돼? D, E 2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4P2가 되겠죠. 맞아요? 이거 곱해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나열했던 빨간색 중에 하나는 실제로 A, B가 이웃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A, B, C, F 이렇게 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가 뭐 한 거야? D하고 뭐 E를 이렇게 넣은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마지막에 A랑 B는 이웃하기 때문에 순서 바꿀 수 있어? 없어? A, B끼리만 순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거 마지막에 E를 이렇게 곱해주자라는 거야. 괜찮아요?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맞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늘려줘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6번 볼게요. 1176번. 자, 남자 3명과 자, 여자 3명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한 줄로 서서 박물관에 입장하려고 한다. 남녀를 번갈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우리 방금 한 거랑 얘랑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이거 봐봐. 앞에 봐.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얘네가 교대로 해야 되니까 자, 남자 먼저 이렇게 앉히고 여자를 이렇게 앉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여학생이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남자 2명은 서로 무슨 관계가 돼? 이웃하는 관계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야. 특정 인원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냐라는 거랑 3명과 3명이 크로스로 가야 되는 거냐 이거 차이를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남자 이렇게 3명 나열한다고 생각해보자. 몇 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이죠. 그럼 여자가 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죠. 맞니? 근데 이번엔 여자가 이렇게 앞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맞니?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 거야? 2가지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남학생 3명 나열한다 라고 했을 때 3팩토리얼 그 뒤에 여학생이 들어간다 했을 때 3팩토리얼 곱할 거야. 근데 남자 여자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곱하기 몇 해주면 돼? 2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유형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179번. 현욱이는 나랑 풀이 같이 비교해봐. 맞지? 안 그렇어? 네. 하남자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학생 4명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양 끝에 남학생이 온다라고 돼 있죠. 그럼 총 6명이 들어갈 거야. 자리 만들어 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자, 어디랑 어디 내가 별표 치는 여기에 누가 들어간대? 반드시 남학생이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 남학생이 지금 몇 명 있어요? 4명 있죠? 그러면 연치야, 그 4명 중에 2명만 선택해서 앞, 뒤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민서야, 우리 2명 소거했으니까 몇 명 남았어? 남자 2명, 여자 2명 남았죠. 그쵸? 그러면 그 남자 2명, 여자 2명은 어디에서 여기 4개의 자리에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나열하니까 4P4 또는 4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준이 괜찮아? 네. 그럼 둘이 뭐 해주시면 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11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4번. 자,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3번이요. 자, B 플러스 문제. 자, 크기가 서로 다른 검은 돌 3개와 흰 돌 2개가 있다. 검은 돌 3개가 있대요. 자, 검은 돌 색칠할게요. 검은 돌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흰 돌 2개가 있대요. 흰 돌 2개.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검은 돌을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흰 돌은 아무 곳에나 나열할 수 있는데 이때 돌 5개를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조금 바꿔볼게. 이거 지금 돌의 크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검은 돌이 3개 있다고 했으니까 작은 거, 중간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있다고 하자. 3개. 괜찮아요? 자, 근데 흰돌도 그냥 구분은 해볼게요. 자, 작은 흰색돌과 큰 흰색돌 이렇게 구분해볼게. 다들 괜찮아? 자, 근데 밑줄 쳐보자. 검은 돌은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다. 봐봐.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반드시 이렇게만 나열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그냥 한 가지인 거야.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나열한다고 3팩토리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봐봐. 우리가 봐봐. MP, 봐봐. 얘들아. 3P3이라는 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세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들을 다 우리가 구한 거잖아. 근데 얘는 세 개를 뽑아서 조건에 의해서 나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준이 괜찮아? 응. 자, 근데 흰돌은 아무 곳에나 나열할 수 있다고 돼 있네. 자, 흰돌은 아무 데나 나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디 나눌 수 있을까? 여기 막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맞아요? 그럼 현우가 어떻게 돼? 4, P, 2. 그럼 몇이야, 현우가? 12가 되죠. 그치? 맞아? 아니야, 안 끝났어. 지금 이거는 내가 사이사이에 흰돌을 넣은 거잖아. 근데 흰돌이 이웃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흰돌 2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지금은 이거는 이거야. 흰돌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흰돌 2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현우가 자리 몇 개 있어?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흰돌끼리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지. 몇 가지? 2가지. 그럼 총 몇 가지? 8가지. 둘이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그럼 몇 가지? 20가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방법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방금 제가 한 건 뭐였어요? 검은 돌을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흰 돌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얘는 결국 더해서 몇 가지가 돼? 답은 20가지가 될 거고 당연히 맞겠죠. 그치? 근데 이번에는 내가 5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노란 돌부터 흰 돌부터 넣을게. 흰 돌. 은채야, 흰 돌을 넣을 때 조건이 있었어? 없었죠. 그쵸?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5P2라고 해도 될까? 그쵸? 5자리가 있어. 민서야, 근데 내가 그냥 2개 골라서 흰돌 2개 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3자리에는 검은 돌이 어떻게 들어가? 작은 거, 큰 거, 제일 큰 거.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5개 자리 중에 흰색 돌이 들어갈 2개만 골라주면 끝나는 거죠. 그쵸? 5P2. 그럼 몇이야 얘? 20. 똑같죠. 어떤 게 더 사실 편할까? 얘가 더 편한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괜찮니? 관점이 다른 거야. 얘는 누구부터? 검은색 돌을 먼저 나열해놓고 거기 사이사이에 흰 돌을 넣은 거고요. 얘는 5개 자리 중에 흰 돌이 들어갈 자리 먼저 2개를 순서대로 선택해주고, 그쵸? 흰 돌이 2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순서대로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들어가니까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했죠. 그냥 이게 끝인 거야, 얘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경우의 수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말하죠. 일반적인 틀에서 경우의 수를 찾는 게 제일 좋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4번. 처음에 순열 조합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도 생각해보고 저런 상황도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상황 있을 때 나나 저기 여자 조교쌤한테 물어보면서 이런 상황은 이럴 때 쓰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계속 인지하셔야 돼요. 되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이 경우를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웬만하면 다 풀이하는 거예요. 갑자기 특별하게 뭘 떠올리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너네도 풀다 보면은 이럴 때 그냥 순열 쓰고 조합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게 나중에 떠오를 거야. 많이 하다 보면. 자, 아무튼 볼게요. 계속 이어서. 자, 지수와 미영이가 있다. 자, 지수와 미영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뭐가 있냐면 엄마에 6개 의자가 있네요. 자, 의자 네모라고 할게. 6개 의자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렬로 앉을 때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는 경우 미안합니다.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한 6명이니까 지수와 미영이를 제외하고는 몇 명이 더 있는 거야? 4명이 더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 잘 봐. 이거 지금 의자 신경 안 쓸 거야. 의자 신경 안 쓸 거야. 일단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수가 있고 자 미영이가 있으면 여기 반드시 몇 명이 있어야 돼? 여기 반드시 2명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첫 번째 봐봐. 앞에 봐.
지수와 미영이가 자리 바꿀 수 있죠. 2 팩토리얼 괜찮아? 지수 미영 또는 미영 지수 이렇게 그치? 맞니? 자 그러면 얘 나열했어. 얘 나열했어.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죠. 그쵸? 그 4명 남은 애들 중에 몇 명이 2명이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 어떻게?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4P 2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갔다고 해보자. 괜찮니? 그럼 얘네가 한 묶음으로 변하고 몇 명이 더 있어? 2명이 더 있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 한 묶음으로 있다고 했죠. 그럼 몇 명 취급해야 돼? 1명 취급해야 되죠. 1명, 2명, 3명을 다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까지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서희 괜찮아? 서희 괜찮아? 서희 부등식 할 때보다 눈이 초롱초롱해. 음식이 더 재밌겠네. 아 그렇긴 해. 선생님도 학생 때 경우에서 되게 못했어. 통계를 왜 할까? 되게 막 했었는데 하다 보니 재밌어요. 자 그러면 1186번은 힌트 유도만 좀 해줄게. 1186번 풀진 않을 겁니다. 자 5개의 문자가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B 사이에 2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2개 이상의 문자가.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문자 2개 들어가서 하나가 더 나열될 게 하나.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그쵸? 두 번째는 그냥 A하고 B 사이에 현우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3개 들어가는 케이스.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각각 구해준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그쵸?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은상이 괜찮아? 자, 적어도라는 조건 들어가도록 할게요. 적어도. 자, 118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얘들아 이렇게 볼게. 우리가 지금 몇 명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8명, 나까지 8명 있거든요. 이렇게 보자. 내가 선택을 할 건데, 적어도 남학생 1명은 선택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적어도 남학생 1명을 선택하고 싶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여학생만 선택했을 때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은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남학생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 4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 중에 여학생만 선택했을 때를 그냥 빼버리자는 거야. 봐봐. 얘가 지금 책 보면 380절 보면은 자 소설책인가요? 소설책 2권 있고요. 그 다음 무슨 책이라고 돼 있어? 만화책이 3권 있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밑줄 치자. 자,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을 꽂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5건을 총 나열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한쪽 끝에는 소설책을 꽂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봐봐. 지금 문제 거기 뭐라고 돼 있죠? 한쪽 끝에 소설책이라고 했으니까 양 끝에 만화책이 들어갔을 때를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양쪽 끝에 올 수 있는, 봐봐 얘들아 봐봐. 양쪽 끝에 올 수 있는 게 봐봐. 만화, 소설, 만화, 소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을 꽂는다고 했으니까 소설, 만화, 소설 이 3가지를 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냥 전체 경우에서 양쪽에 만화가 왔을 때를 빼버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사건을 너네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번 더 쓸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만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두 번째 소설과 만화. 얘는 만화하고 소설. 얘는 소설하고 소설 이거잖아.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건은 뭐야? 이거 3개예요. 근데 그냥 전체 나열하는 경우에서 5팩토리얼에서 양쪽 끝에 만화가 왔을 때 한 가지 사건만 빼면 더 빠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너네가 나중에 수능으로 확률과 통계 보잖아. 그치?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오냐? 자,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어. 근데 문제에서 이런 사건을 구하고 싶대. 그럼 여기 앞에 거 3개를 빼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개를 직접 구하나 3개를 빼나 결국은 비슷해요. 상황이. 그쵸? 실제로 이렇게 나와. 정말 정석대로 구하든 아니면 척오도라는 걸 이용해서 반대를 빼든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신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만 잘 하자. 자, 그럼 전체. 자, 책 구분하지 않고 5개 나열하는 거니까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양 끝에 만화가 온대. 양 끝에 만화가 와야 되니까 양 끝은 자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근데 만화책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럼 3개 중에 만화책 2권 골라서 앞뒤 순서대로 나열해야겠죠. 아니? 그럼 민서야. 자, 그럼 얘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나 남았죠. 그쵸? 그럼 뭐야? 여기 가운데다 3개 나열하면 되니까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그럼 이거 곱한 거를 뭐 해주면 돼?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현욱이 괜찮아? 좋습니다. 자, 1190번 넘어갈게요. 1190번. 자, 1190번 힌트만 드릴게요. 자, 문제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A, B, C, D, E, F가 있대요. 문자 많아. 자, 이렇게 있는데, 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오도록 한다. 봐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최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 4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건 전체에서 뭐 해버릴까? A, B가 이웃할 때를 빼면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쵸? A, B가 이웃하게 되면 은채야 그 안에 문자가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 상황만 빼주면 되는 거죠. 원준이 괜찮아? 이해 안 되면 꼭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연수의 개수라고 볼게요. 자, 지금 자연수의 개수라는 유형 17번 보면요. 거기 박스 안에 1번, 2번 상황마다 공식 쓸 수 있게 나와 있잖아요. 그치? X 치세요. 공식으로 풀지 마요. 알겠죠? 상황을 생각하고 너네가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을 직접 찾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공식 대놓고 공식 써라라는 문제 거의 없죠. 사실 그치? 웬만하면 그 왜 쓰는지 공식이 왜 이렇게 다 설명해 주잖아. 그치? 유일하게 내가 증명 잘 안 해준 거 있어. 인수분해랑 곱셈 공식. 그거는 내가 처음에 조금 보여주고 나머지 외워달라고 했었죠. 그쵸? 자, 보도록 할게요. 11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1번. 자, 5개의 숫자가 있다. 0, 1, 2, 3, 4가 있다. 0, 1, 2, 3, 4.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라고 돼 있죠. 나 4개 만들 거다. 근데 뭘 만들고 싶다? 홀수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미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야? 1의 자리수를 정의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1의 자리수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2가지입니다. 1이 오거나 3이 오거나 2가지. 되니?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요. 얘들아, 1000의 자리에 0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100의 자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 0이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럼 내가 홀수 하나 사용했다고 해보자. 1 썼어, 이렇게. 그럼 나머지를 나열해야 돼. 그럼 현우가 여기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럼 얘 하나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이제 3가지가 돼. 왜냐면 3, 4, 0을 쓰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또 3가지야. 자, 그럼 0 없애보자. 그럼 몇 가지 남아있어? 2가지가 남아있죠. 그럼 우리는 이 4가지를 더하면 돼? 곱하면 되겠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공식화하는 걸 싫어한 거야. 조건이 홀수라고 하니까 1의 자리를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쵸? 1000의 자리이기 때문에 1000의 자리수에 당연히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공식화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봐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2번 보면은 2자리 자연수의 개수 몇 P면 3자리 자연수의 개수 NP 3. 그 밑에는 뭐 2자리 자연수의 개수 N 곱하기 뭐 3자리 자연수의 개수 N 곱하기 뭐. 얘들아, 이거 상황을 찾아서 공식에 대입하는 게 더 어렵지 않겠니? 그치? 여러분이 생각해서 몇 개 들어갈지 고민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육 목적상 사실 순열이라고 하는 P를 쓰긴 하지만 이건 솔직히 안 써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사용하는 것 뿐이야.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앞에 한번 볼까? 앞에 잠깐 봐봐요. 1, 2, 3, 4, 5, 6 있는데 내가 여기서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나열했을 때 생기는 100의 자리수가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찾고 싶다고 해볼게. 다시 한번 숫자가 몇 개 있죠? 6개 있죠? 내가 여기서 3개를 선택할 거야. 그럼 당연히 몇의 자리가 생겨? 100의 자리, 총 3개가 생기겠죠? 그 100의 자리 숫자가 3의 배수가 될 때 경우의 수를 찾고 싶다라고 해보자.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3의 배수 판정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정리해 볼 거야. 자, 집중! 자, 필기 좀 하세요. 어디다 적냐면 자리 많은데 좀 좋지 않나? 155쪽?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이해 배수 판정법. 자, 이해 배수 판정 너무 쉬워. 자, 자릿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1의 자릿수가 무슨 수면 돼? 얘가 짝수면 되는 거죠. 꼭 천의 자리에서만 그런 거 아니라 임의로 한 거야 이거는. 그치? 그냥 세 자리 써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 1의 자리가 짝수면 되죠. 자, 두 번째. 자, 3의 배수 판정입니다. 3의 배수 판정은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얘들아, 봐봐, 생각해봐. 21, 3의 배수죠. 2하고 1 더하면 몇이야? 3의 배수입니다. 됐어요? 그쵸? 69, 3의 배수죠. 6하고 9 더하면 몇이야? 15, 3의 배수죠. 그쵸? 얘들아, 321, 3의 배수죠. 3, 1 더하면 몇이야? 6이죠. 3의 배수죠. 그쵸?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세 번째로 볼게요. 자, 세 번째는 4의 배수 판정법입니다. 자, 봐봐요. 얘들아. 44, 4의 배수니? 48은요? 맞아요. 96은요? 4의 배수죠. 그쵸? 그럼 물어볼게. 100은 4의 배수인가요? 200은요? 300은요? 400은요? 500은요? 봐봐. 얘들아, 100 자체가 4의 배수죠. 그럼 100의 배수는 무조건 4의 배수지.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수를 보든 4의 배수는요. 1의 자리랑 10의 자리만 봤을 때 4의 배수면 됩니다. 봐봐. 1144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쪼개봐. 얘 이미 4의 배수 아니야? 그럼 부자리수, 요것만 4의 배수인지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자, 숫자 막 써볼게. 4의 배수니? 네! 4의 배수예요. 왜? 100의 배수는 무조건 4의 배수다. 그럼 여기 두 개만 4의 배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4의 배수 판정은 누구만 자 10 그리고 1 자릿수가 4의 배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짜치기 5의 배수 이런 거 하지 말지. 짜치기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럼 선생님 6의 배수는요. 얘들아 6의 배수는 뭘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서 1의 자릿수가 짝수인 걸 찾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7의 배수, 9의 배수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가 좀 줄일까? 그냥 해보자. 알겠지? 그럼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해볼게.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뭐가 돼? 6! 이건 3의 배수죠? 그러면 1, 2, 3을 그대로 경우의 수가 하나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1, 2, 3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잖아. 그치? 3개를 나열하니까 몇 팩토리얼이야? 3 팩토리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너네는 뭐 하면 돼?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조건들을 다 찾아주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쵸? 그게 쉽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해도 될까요? 자, 내가 수를 쪼갤 거야. 학교쌤은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을 거야. 100% 장담해요. 알겠죠? 알아가세요. 내가 0에다가 0이라는 숫자를 쓸 거고요. 1이라는 숫자를 쓸 거고요. 여기다가 2라는 숫자를 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숫자들을 3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나머지입니다. 알겠니? 자, 이거 헷갈리니까 주황색으로 그냥 쓸게요. 다시 한번. 자, 뭐랑 뭐를 쓸 거냐면 0과 1하고 2를 쓸 겁니다. 얘 의미가 뭐라고? 이 숫자들을 각각 3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나머지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나머지가 여기서 뭐 있어? 3하고 6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가 1인 거 뭐 있어? 1하고 4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자, 나머지가 2인 거 뭐 있어? 2하고 5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나머지가 0인 숫자랑 나머지가 1인 숫자랑 나머지가 2인 숫자를 다 더하면 결국 3의 배수가 돼요. 다시 한번 나머지가 0인 숫자인 하나랑 나머지가 1인 숫자인 하나랑 나머지가 2인 숫자인 하나 이거를 더하면 무조건 나머지가 0이 돼요. 왜? 얘는 나머지가 0이니까 애초에 3의 배수죠. 얘는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가 2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또 3이 생겨요 나머지가. 근데 그 3이 또 나눗셈이 되겠죠. 맞니?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봐봐. 해도 돼요? 한다? 해도 돼? 자 그럼 첫 번째 뭐 있어? 얘 310이라는 조건이 있겠죠. 맞니? 그 다음 얘 315라는 조건이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오셨나요? 자 계속해서 현우가 또 뭐 있어? 현우가 3, 4, 2도 있겠죠? 3, 4, 5도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6 시작하자. 6, 1, 2가 있죠? 6, 1, 5가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6, 4, 2가 있겠죠? 6, 4, 5가 있겠죠? 총 몇 개 찾았어? 하나, 둘, 셋, 넷? 8개 찾았죠? 맞니? 근데 얘를 뭐 할 수 있어? 순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몇 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 근데 그런 케이스가 몇 가지 있어? 8가지 있죠? 끝났네? 6, 8에 48, 48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필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의 배수를 찾을 수 있다. 정석적인 건 얘입니다. 그쵸? 선생님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렵게 하면 뭐가 되냐면 현우가 똑같은 숫자를 골라도 된다라고 해. 그럼 뭐도 되는 거야? 222도 되는 거지. 414 이런 것도 되는 거지. 왜냐면 현우가 나머지가 1인 거 3개 더하면 또 3 생기잖아. 그치? 맞아? 아니면 뭐 636, 363, 666, 333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너네 교육 과정에선 중복됐을 때는 안 하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민석 질문? 근데 네, 하셔도 돼요.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요. 3, 1, 자, 1이 3, 1, 1. 아니 1이 뭐예요?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야. 우리가 지금 3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0인 숫자랑 나머지가 1인 숫자랑 나머지가 2인 숫자로 분류를 한 거야. 괜찮아? 뭐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그럼 결국 이거야. 더해서 나머지가 만약에 3이 된다면 3으로 또 나누어 떨어지니까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문제 괜찮아?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씩만 선택해서 숫자를 배열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 실제로 더해봐. 더하면 몇이야? 6, 3의 배수. 더하면 몇이야? 9, 3의 배수. 얘는 몇이야? 더하면 9, 3의 배수. 얘는 12, 3의 배수. 얘는 몇이야? 9, 3의 배수. 얘는 12, 3의 배수. 얘는 몇이야? 12, 3의 배수. 얘는 몇이야? 15, 3의 배수. 다 돼요. 뭐 당연히 되는 것만 제가 얘기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 친구들이랑 풀 때 이렇게 알려줘. 오, 너네 좀 뭔가 배웠구나 라고 잘난 척 살짝 할 수 있지. 자, 지울게요. 사실 뭐 이런 건 하나의 팁이고요. 좀 더 중요한 건 이제 배수 판정법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얘들아, 이거 참고로 배수 판정법 초딩 때도 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날 거야, 분명. 그때는 가볍게 하고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슬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유형 18번을 볼 건데요. 자, A, B, C, D, E가 있대요. A, B, C, D, E. 자, 1195번. 자, 이렇게 있는데, 자, 5개의 문자 A, B, C, D, E를 배열한다. 자, A, B, C, D, E를 배열하는 건데, 무슨 배열로? 사전식 배열로 라고 돼 있죠. 자, 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게 너네 예전에 혹시 너네 그 국어사전 같은 거를 직접 손으로 찾아본 적 있어? 초등학교 때? 저는 그런 거를 해서요. 가장 늦게 찾으면 집에 안 보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많이 못 갔어요. 난 되게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거잖아. 뭐 예를 들면 가물치를 찾고 싶다. 그럼 기억을 찾아. 그다음에 R을 찾고, 그치? A, E, O 순서잖아,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찾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봐봐. 이제 뭐야? 초성? 뭐 나 잘 몰라. 그거는 뭐 중성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조합하잖아, 그치? 하나의 틀 안에, 그치? 근데 이제
한자 제외하고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가로로 나열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거나 문장을 제작하잖아요. 그치? 맞니? 그러니까 이제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A, B, C, D, E. 그럼 그 다음 뭐라고 하겠다? A, B, C, E, D 이런 식으로 알파벳의 순서를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나열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가장 뒤로 가는 알파벳부터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사전식 배열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네가 지금 이걸 보고 사전식 배열을 하라고 하잖아? 이게 진짜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저는요, 이 사전식 배열 봐봐. A, B, C, D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현호가 이거 일일이 다 뭐 해야 되잖아요. 그치? 앞에 잘 봐. 알파벳의 순서로 치환하세요. 얘는 첫 번째 숫자다라고 하자. 1, 2, 3, 4, 5 이렇게 된다고 하자. 알파벳의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치환해버리세요. 그럼 봐봐. 은채야, 아까 내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서 D하고 E를 바꿨을 때 조금 헷갈렸잖아. 너네가 그런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숫자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볼게 라고 했을 때 1, 2, 3, 4, 5에다가 그 다음에 1, 2, 3, 5, 4라고 했을 때는 이해되시죠? 그치? 그럼 그 다음에 1, 2 두 자리 더 바꿨잖아요. 그치? 그럼 뭐부터? 4, 3, 5가 되겠지? 이제 여기 3이 4로 바뀌어야지. 그럼 남아있던 3하고 5 중에 작은 거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쵸? 그럼 그 다음에는 1, 2, 4, 5,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2, 5, 3, 4 1, 2, 5, 4, 3 이거는 이해되죠? 맞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치환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해보지 못했던 그 사전식 배열을 숫자의 나열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왜냐면 이런 친구 있어. 선생님, 저 A, B, C, D, E라는 녀석의 순서들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어요. 뭐 그러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198번 봐봐. 이거 영어로 뭐야? 뭐야?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너네 이거 A, N, S, W, E, R의 알파벳 순서를 정말 완벽하게 계속 기억할 수 있어? 매번? 못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 봐봐. A, N, 영어야 짜증나게. W, E, R, A, B, C, D, E, F, G, H, I, J, K, L, M, N 5글자냐? 6글자 아니야? S, A, B, C, D, E, 그 다음 N, 그 다음에 누가 먼저야? R이 먼저냐? 나 몰라. 빨리 너네가 해줘. O, P, Q, R, S, W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A, B, C, D, E 읽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우리가 많이 읽어야 순서를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만약에 너네가 순서 바꾼다고 하면요. 이렇게 돼야 돼. 봐봐. 이 다음 거는 A, E, N, R, W, S가 되고요. A, E, N, S, R 이거 몰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얘를 숫자 1, 2, 3, 4, 5, 6 3, 4, 5, 6으로 치환하면요. 편안해져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숫자를 찾고 싶대. 그럼 만약에 4, 5, 뭐 1, 2, 뭐 6 이렇게 뭐 빼먹었는데? 6, 3 이렇게 찾았다고 해봐. 내가 찾고 싶은 게 숫자가 이거라고 해보자. 그럼 얘 모여주면 돼. 4가 뭐야 원래? R, 5는 뭐야? S, 1은 뭐야? A, E, W, N 끝난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얘를 쉽게 보기 위해서 숫자로 치환했어. 그럼 답도 숫자로 나올 거야. 그치? 그럼 그 숫자를 다시 원래 알파벳으로 돌려주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내가 두 문제 다 해볼게요. 현호가 알겠지? 자, 한번 볼게요. 5개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얘를 찾고 싶대요. B,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E, C, 그 다음에 D, A가 몇 번째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뭐 할 거야? 이거 언제 알파벳 읽을 거야? 숫자로 바꿔버리라고요. 자, 그럼 B는 뭐야? B는 2, E는 뭐야? 5, C는 뭐야? 3, D는 4, 1. 그럼 나는 이 5개 숫자를 나열할 때 25,341이 몇 번째 숫자인지 찾고 싶다는 거야. 이러면 좀 더 보기 편하다는 거지. 훨씬. 그쵸? 훨씬. 자,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봐봐. 하나, 둘, 셋, 넷, 5자릿수인데 만의 자릿수가 처음에 1일 때. 그치? 처음에 1일 때. 그럼 나머지 4개는 그냥 나열해봤자 2만이 될 수 없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한 거 뭐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고 하면 만의 자리가 2면서 여기가 1일 때 생각하자. 괜찮니? 그럼 여기 3개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그 다음에 2하고 1 넘어가고 3팩토리얼. 그 다음에 2하고 4하고 땡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왜? 남아있는 숫자가 3개니까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선생님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2, 5. 그 다음에 2, 5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야? 1하고 3하고 4잖아. 그치? 이거는 직접 하자, 그냥. 자, 2, 5, 그 다음에 1, 4, 3. 그 다음에 2, 5. 자, 1, 1 했으니까 3, 1, 4. 그 다음에 2, 5. 3, 4, 1. 이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순서라는 거지. 그럼 잘 봐요. 봐봐. 4팩 몇이야? 24. 얘 몇이야? 6. 6. 6. 그 다음에 하나. 여기까지 더해야 내가 찾고 싶었던 순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30, 12, 4. 다 몇이야? 30, 12, 4. 그럼 몇 번째야? 46번째가 우리가 찾고 싶었던 이 문자의 정체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진짜 ABCD 이론 했다고 해봐. 헷갈리지 않지? 그치? 그래, ABCD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했어. 근데 아까 뭐야? 마지막에 N 써? 이거는 진짜 못한다. 나도 못해. 나 못해요. 나 영어 못해. 알파벳도 몰라.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문자로 해보자. 다른 문자로. 지워도 될까? 해요? 오케이. 제가 왜 바꾸라는지 딱 체감되시죠, 바로. 그치? 아마 기억, 니은, 디귿으로 바꿔도 안 될걸? 그래도 못할 거야. 무조건 숫자가 최고야. 우리가 수학하는데 숫자가 최고지. 자, 1198 볼게요. 1198. 자, 이런 보시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해보자. A, 그 다음 E. 현호가 그 다음 뭐였어? N. 그 다음에 R, S인가? 이거였죠, 그쵸? 치환하자.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자, 근데 295번째 오는 거 찾고 싶대. 이렇게 귀찮게 하네, 그치? 295번째. 자, 할게요. 잠깐만, 첫 번째 간다잉. 자, 그럼 첫 번째 1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그럼 얘가 몇이야? 120. 그럼 민서야, 아직 295번째 가는 거 멀었죠, 그쵸? 그러면 2일 때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5팩. 현호가 몇이야? 120. 오케이. 근데 한 번 더 5팩 하게 되면 360이니까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는 이제 작전 변경. 3하고 1하고 땡 해야겠죠. 그럼 몇 팩? 4팩 24. 자, 하나 더 할까? 3하고 2 4팩 24.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몇이야, 얘들아? 봐봐. 144. 144. 288이죠, 그쵸? 맞아? 여기까지가 현호가 288 맞아?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 몇이야? 295잖아, 그치? 조금만 더 찾아보자. 괜찮을까요? 조금만 더 찾자. 자, 갑니다. 자, 그러면은 3, 2, 그다음 어떻게 갈까? 3, 4, 1, 땡. 괜찮아요? 3팩. 자, 그럼 6 더하니까 몇이야, 여기까지? 천천히 해. 6 더하니까 294 맞아요? 여기까지가 288, 여기다가 6 더하니까 294 맞아?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몇 번째까지입니까? 295번째야. 바로 이거 다음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 3, 4, 2가 오겠죠? 2가 오겠죠?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뭐야? 1, 5, 6. 이게 295번째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따랐어요? 자, 이제 뭐 하면 돼? 우리는 치환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자, 세 번째 알파벳 뭐야, 민서야? N. 4는 뭐야? R. 자, 2는 뭐야? E. 1은 뭐야? A. 5는 뭐야? S. 6은 뭐야? W. 이렇게 되는 거죠. NREASW가 되겠죠? 몇 번? 3번 되겠죠. NREASW 3번이 되겠죠. 나중에 내가 이거 테스트했는데 이거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진짜 다 찢어버릴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너네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공부하다가 답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정말 알파벳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알파벳의 순번의 관계가 한눈에 띄면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잖아. 한글도 아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환하는 걸 되게 추천합니다. 네, 좀만 쉬었다 할까요? 네, 좀만 쉬었다 할게요.